그 양반한테 부탁하면 웬만한 건 다 들어준다더라. 맞아. 거절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참 좋은 사람이지.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셨나요? 정말 이게 칭찬일까요? 아파트 경비원 황영식 할아버지는 밤늦게 주민의 부탁으로 차 배터리를 교체하다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교회 봉사자 김호준 할아버지는 모든 일을 도맡아 하다 폭염 속에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반찬 가게 주인 박말순 여사는 과도한 덤 때문에 30년 운영하던 가게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 분 모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친절은 어느새 의무가 되었고 그들의 배려는 당연시되었으며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좋은 사람이 되려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어르신들이 겪은 놀라운 변화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인생의 중요한 지혜. 좋은 사람 되려다 쉬운 사람 되지 말라는 깊은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황영식 할아버지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15년째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신 황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난 해결사였습니다. 새벽에 택배가 오면 집 앞까지 가져다 주고 밤늦게 주차 공간이 없다고 하면 자신이 직접 차를 옮겨주고 휴무일에도 누군가 부르면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때는 참 보람됐지요. 주민들이 황 아저씨는 우리 아파트의 보물이다. 이런 경비 아저씨가 어디 있냐면서 좋아하시니까요. 설날이면 떡도 갖다 주시고 추석 되면 과일도 나눠주시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 제가 이렇게 인정받는 것 같아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의 부탁은 점점 더 많아졌고 더 당연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부탁들이었어요. 아저씨 잠깐 택배 좀 받아주세요. 주차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였죠. 그런데 점점 어느 날은 한 주민분이 우리 집 화장실 수도꼭지가 고장났는데 좀 고쳐주세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술자도 아닌데 그래도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유튜브 보면서 배워가며 했죠. 그러다 보니 주민들 사이에서 만능 해결사라는 소문이 퍼졌고 요청은 끝없이 늘어났습니다. 아침에는 등교하는 아이들 학원 차량 잡아주기, 낮에는 어르신들 병원 동행, 저녁에는 누구네 집 전구 교체. 심지어 한 번은 밤 12시가 다 되어 한 주민분이 오셔서는 아저씨, 우리 강아지가 산책을 안 했는데 내일 일찍 출장 가야 해서 그러는데 하시는 거예요. 그날도 결국 한밤중에 강아지 산책을 해드렸습니다. 본업인 경비 업무는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민들 심부름하느라 정작 외부인 출입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순찰도 건성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작년 겨울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한 주민분이 급하게 오셔서 차 배터리가 방전됐다고. 제가 평소처럼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주차장 바닥이 얼어있는 걸 못 봤어요. 그만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쳤죠. 한 달 넘게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황 할아버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병원비가 2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산재 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그게 제 업무 범위가 아니래요. 회사에서는 개인적으로 도와준 거니까 책임질 수 없다고 하고 그동안 제가 도와줬던 주민분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시더라고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러다 더 큰 사고라도 당하면 어쩌나. 그동안 부탁 들어주던 주민들이 나 대신 병원비라도 내줄까? 가족들 생계는 누가 책임져 줄까?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수원시의 김호준 할아버지입니다. 30년째 교회 봉사를 하고 계신 김 할아버지는 교회의 산증인과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차량 운행부터 식당 봉사, 화장실 청소, 겨울철 제설 작업까지 교회에서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죠.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교회 마당을 쓸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겨울이면 눈도 치우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 성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교회 일이 늘어났습니다. 주일 예배 준비는 기본이고 교회 행사 때마다 음식 준비, 주차 관리, 청소, 시설 보수까지, 심지어 목사님 사모님의 장보기까지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회 관리하느라 하루 종일 보내고 주일에는 새벽 3시부터 나와서 밤 9시까지 한 달에 하루도 쉬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명절에도 교회에 나와야 했고 손주들 돌잔치도 못 가고 제사상도 제대로 못 차렸죠. 아내의 한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교회 봉사한다고 가족은 뒷전이에요. 우리 막내 결혼식 때도 교회 행사 있다고 중간에 나가더니 이제는 손주 얼굴도 못 알아보겠다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도 전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어떡하나 하면서 계속했습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작년 여름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앞두고 갑자기 예배당 에어컨이 고장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더웠어요. 온도계가 39도까지 올라갔는데 그래도 내일이 주일 예배인데 에어컨이 고장나면 어떡하나 싶어서 혼자 옥상에 올라가 실외기를 고치려고 했죠. 평소에도 제가 이것저것 수리하곤 했으니까. 결국 김 할아버지는 옥상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119에 실려간 병원에서 의사는 열사병 직전이었다고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문득 옆 병실에서 목사님 설교가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을 찔렀어요. 내가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걸까?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구의 박말순 여사입니다. 25년째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박 여사는 동네에서 인심 좋은 가게로 소문난 곳의 주인장이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었고 손님들은 푸짐한 덤 때문에 이 가게를 즐겨 찾았습니다.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제 원칙이 있었어요. 이웃들 밥상이니까 내 가족 먹는다는 생각으로 정성껏 만들자. 거기에 덤이라도 듬뿍 얹어서 주면 좋아하시잖아요. 김치 사러 오시면 몇 포기 더 얹어드리고 멸치 사시면 한 줌 더 넣어드리고 손님들이 박씨네는 항상 푸짐하다 하면서 좋아하시는 게 제 행복이었죠. 특히 단골 손님들에게는 더 많은 덤을 주었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서민이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박순이 내 반찬 덕분에 밥맛 난다 하시면 그게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드렸죠. 어르신들 오시면 꼭 뭐라도 하나 더 챙겨드리고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아이들 간식거리도 챙겨주고 하지만 최근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8,000원을 훌쩍 넘고 멸치 값은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기름값도 오르고 임대료도 오르고 그런데도 한 번 시작한 덤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오실 때마다 요즘 다들 반찬값 올리던데 박순이 내는 그대로네 하시는데 어떻게 가격을 올리나요? 다들 힘드신데 그래서 그냥 제가 덜 남기면 되지 하고 견뎌왔죠. 매달 적자가 쌓여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카드값도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가게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느 날은 단골 할머니가 오셔서 요즘 장사가 잘 되나 물으시길래 장사가 힘들어요 했더니 그러게 맨날 덤을 그렇게 주더니 너도 이제 그만 좀 살살해라 하시더라고요. 듣고 보니 제가 잘못 살았나 싶더라고요. 매달 적자가 나는데도 덤을 못 줄이는 제가 참 바보 같았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것입니다. 은행 직원이 장부를 보더니 이러다 가게 문 닫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으니 그날 밤에 화장실에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이러다가 정말 가게를 잃으면 어쩌나. 그동안 덤으로 베풀었던 그 인심을 누가 알아주기는 할까. 하지만 이제는 세 분 모두 달라지셨습니다. 황영식 할아버지는 이제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경비실에 걸려있는 업무 안내문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처음에는 주민들의 눈칫밥을 많이 먹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신뢰받는 경비원이 되었답니다. 요즘은 주민들이 그러세요. 황 아저씨는 확실하고 믿을만하다고. 제가 본업인 경비 일을 더 잘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관리소장님이 우리 아파트에서 제일 철저한 경비원이라고 칭찬하셨어요. 그게 진짜 칭찬이더라고요. 김호준 할아버지도 큰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합니다. 주일학교 차량 운행은 젊은 집사님들께 양보하고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주차 안내만 담당하죠. 처음에는 목사님도 섭섭해 하셨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 일은 더 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교회에서 더 신뢰해 주십니다. 다른 성도님들도 김 집사님이 더 건강해 보인다고 하시고요. 무엇보다 가정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일요일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손주들과 놀아줄 시간도 생겼습니다. 박말순 여사의 변화는 더욱 놀랍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원칙이 생겼어요. 가격은 정직하게 받고 품질로 승부합니다. 덤은 없애고 대신 더 맛있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손님들이 서운해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장사하는 사람답게 하려고요. 대신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신기하게도 손님들이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박순이가 이제 장사하는 법을 배웠네 하면서 좋아해 주세요. 매출도 늘었어요. 덤으로 주던 것보다 정직하게 받으니까 오히려 수입이 는답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지우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 속에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칭찬이 아닙니다. 진정한 좋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도 소중히 여깁니다. 친절을 베풀되 결코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졌지만 단호한 선도 그을 줄 압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쉬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친절이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배려가 더 이상 의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함이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쉽게 타협하지 않는 좋은 사람이 되는 용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